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종종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자기 개발 같은 방법론부터 꺼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수를 놓치곤 하죠.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를 끊어내야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결단이 삶을 바꾸는 핵심 열쇠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단톡방, 직장 동료의 끝없는 불평, 점심시간마다 반복되는 험담, 저녁 약속에서 이어지는 과장된 자랑. 이 대화의 총량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지식이 쌓였나요? 영감이 솟았나요? 아니면 배터리가 0%까지 방전된 채 소파에 몸을 던졌나요? 성공을 가로막는 1순위는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배웁니다. 맞습니다. 다만 전제가 빠졌죠. 올바른 인맥이 자산입니다. 인맥이란 이름으로 내 시간을 잠식하는 인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게추가 달리는가. 이 간단한 질문에 무겁다고 답한 관계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열정, 집중력,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급히 숨을 돌리려고 SNS, 드라마, 게임에 손을 뻗죠. 그 순간 하루 24시간은 저만치 달아납니다. 어떤 사람을 끊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겠어? 운 좋아서 된 거지 뭐. 이런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테스트하려는 무례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불가능의 틀을 씌워둡니다. 이 틀은 금세 내면에 각인됩니다. 혹시 나는 안 될지도 몰라. 성공은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믿음을 흔드는 사람은 성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벽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자신의 공이라 말하고 실패하면 모두 남 탓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능해 보입니다. 늘 말이 빠르고 판단이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들은 성과보다 핑계를 더 잘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핑계회로를 학습합니다. 내가 늦은 건 교통 때문이야. 성과가 안 난 건 상사가 지원을 안 해서 그래. 성공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오는데 핑계는 문제를 시간 속에 던져버립니다. 문제를 붙잡아야 성장합니다. 셋째, 감정을 흡수시키는 사람,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만남의 첫 문장부터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우리는 처음엔 위로해주지만 반복되는 투정 앞에서 녹초가 됩니다. 하소연을 들어주는 건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하소연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상담사가 되고 상대는 휴식처로 오해합니다. 그 틀은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에너지를 잃고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높은 에너지 상태를 요구합니다. 배터리가 항상 10%라면 달리기를 시작조차 못합니다. 넷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약속 없는 방문, 새벽 메시지,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말로 시간을 요구합니다. 친밀감을 핑계 삼아 당신의 일정을 잠식하죠. 하지만 친밀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친밀함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무례함은 시간을 강탈합니다. 시간을 빼앗긴 당신은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잃고 불필요한 미안함에 시달립니다. 미안함은 마음의 용량을 잡아먹어 행동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갈등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문제를 확대해 드라마를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긴장과 충돌 속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갈등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갈등 해결에 투입되는 시간과 감정은 고스란히 기회비용이 됩니다. 정작 중요한 업무나 성장에 쓰였어야 할 집중력이 갈등의 불씨를 끄는 데 쓰이죠. 성공은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싹트는데 이들은 불안과 산만함을 퍼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완전한 절교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법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관찰입니다. 만남 뒤 기분과 에너지를 기록하세요. 피로가 반복되면 그건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메시지 답변을 늦추고 즉각적인 반응을 멈춰보세요. 그 반응 속도가 관계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확한 언어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의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핑계처럼 들려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안 제시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라면 대화 규칙을 제안하세요. 불평 대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 30분 이상은 힘드니 시간 정해서 이야기하자.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5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5번째는 관계 재정의 혹은 종료입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우를 줄이고 불가피한 오프라인 만남이라면 최소한의 인사만 나눕니다. 상대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한 공간 확보가 우선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비정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울 긍정적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응원하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며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들. 그들과 머무르면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에너지는 도전과 창조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속합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소리가 들리나요? 착함은 상대를 위한 덕목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자기 착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공은 착함과 강단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친절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친절은 오래가지만 나를 잃는 친절은 금세 무너집니다. 끝으로 사람을 끊어야 성공하는 이유를 5글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힘이다.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적, 정서적, 정신적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독서를 넣고 운동을 넣고 깊은 사색과 창조를 넣어보세요. 성공은 마치 발아하는 씨앗처럼 공간이 필요합니다. 흙이 비좁으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단이 무성의가 아니라 성장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성공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옵니다. 사람을 끊어야 성공한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용기로 품고 내일 아침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